뭐 수천 원짜리. 특히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 샤넬백을 주고 또 뇌물을 주는 문제는 불법 청탁. 지난 3년간의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치적 영역이 예. 건강하지 못했다.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 펜스, 뭐 폼페이오 뭐 이런 분들이 나를 채워줄 간편한 지식. 안녕하세요. 뇌를 채워주는 간편한 지식 한스푼. 이거만 아니잖아. 한스푼 아니잖아. 다시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 좀 같이 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참 저만 하잖아요. 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뇌를 채워주는 간편한 지식 지구시대 뇌간지입니다. 야, 대단한 분. 정말 어렵게 시간이 바빠서 저희가 섭외가 안 될까 전전긍긍했는데 의외로 쉽게 섭외가 돼서 모셨습니다. 기독교 사상 분야의 권위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박성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교수님이시니까는 대학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네.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 말이죠. 어떻습니까? 뉴스들 보시면 뭐 다들 뭐 심산하고 뭐 어떠한 그 종교 단체에서 전 대통령 부인이죠 이제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뭐 줬다. 또 뭐 어떠한 국회의원은 또 뭐 그쪽에 가서 세배도 하고 뭐 또 큰 거 한 장인지 뭔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그 뜨겁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이죠 달구고 있는 그러한 단체 바로 통일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진짜로 통일교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도 돼? 기준마다 많이 기준마다 그쪽에서 볼 때 반감사게끔 하면 안 돼. 자 교수님 요즘 말이죠 이렇게 통일교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왜 갑자기 막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거에는 이제 기독교 이단이었어요. 지금은 기독교 이단 쪽보다 굉장히 이 통일교가 뭐 돈이 많죠. 돈이 많죠. 부럽습니다. 나는 그건 부러워. 그런 영향력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나 뭐 언론 혹은 경제적 영향력이 있기 아니 때문에 방송에도 참여하는 영향력이 있겠죠? 방송은 잘 모르지만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통일교도 방송국 한두 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그러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죠.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한 걸음 더 가. 네네. 그건 맞죠 교수님. 그 통일교에서 말이죠 대통령 전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샤넬백 뭐 수천 원짜리 이런 거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뭐 종교 활동만 잘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딱 그 한 명제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와 정치의 부당한 결탁에 기반한 불법 청탁. 통일교의 부의 원천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정치적 권력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백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전에는 똑같이 통일교 존재했지만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전에 네. 또 통일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지난 3년간의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치적 영역이 건강하지 못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병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치적 정당성이 약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참 나쁜 점이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이 약하니까 종교적 정당성을 통해서 권력을 강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동안은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덮인 거죠. 특히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 샤넬백을 주고 또 뇌물을 준 문제는 이제 종교의 문제 혹은 종교의 몰락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의 몰락 현상이기도 해요. 나를 채워줄 간편한 지식. 근데 저는 말이죠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바로 이러한 그 의혹의 중심은 한학자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학창 시절에 배운 한학자는 김시습이라든지 안향 뭐 이런 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학자인지 알고 있었는데 한학자라는 분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뭐 1943년생이시고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의 아내 17살에 결혼할 때 문선명이 40살이었거든요. 2012년에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새로운 교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통일교 내 1인자고요. 본격적으로 통일교가 영향을 얻게 된 게 1960년대예요. 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 때 반공주의를 강하게 내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문선명이 승공이라고 하는 이제 캐치프레이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하게 돼요. 승복이요? 승공. 승공. 예, 공산주의를 극복한다. 아, 승공. 그래서 70년대 들어가게 되면 통일교가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한다면서 선교사들 막 일본, 미국 같은 데 불법적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가 처음 메시아로 왔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와야만 기독교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이자 눈에 보이는 인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죠? 음료도 여기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 맥땡 하는. 예, 아, 그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 소화도 좀 잘 돼요. 잠깐만도 안 돼. 어찌다 가네. 원래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기독교를 영적으로 통일한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여서 우리나라 뭐 통일이랑 상관없이. 그거랑 관계없이 세계 기독교 신령 협회의 원래 의미가 기독교를 영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종교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통일교가 된 거죠.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영적으로 통일하겠다 이 뜻이라 하면 크네요. 근데 말이죠, 이 통일교 정말 돈도 많고 세력도 큰가 봐요. 왜냐면은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 펜스 뭐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강연까지 했다 할 정도인데 왜 이런 대단한 분들이 통일교에 가서 강연까지도 하는 건가요? 통일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에도 굉장히 교세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통일교 재단 내에 소속돼 있는 재산 규모마다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일본도 한 2조 원 되고 미국도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그 돈이 그냥 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체에다 투자도 되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이제 신문사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 통일교가요? 네네. 아, 그럼 우리도 통일교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데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문선명 자신이 이제 월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반공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죠? 그렇게 반공에 대단하신 분이 북한 가서 당시에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는 게 참 놀랍네요. 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아무런 실사 없이 돈을 지원했던 문제가 연결되는데 이게 88년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공적 기반을 위해서 좀 돈 많은 나라들이 돈이 없는 나라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통일교 자체가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뭐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치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또 실질적인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 또 이권도 누리기 위한 방식으로 뭐 미국에만 1조 원, 우리나라에만 뭐 1억 8천억 여기 2조 원이면 지금 나타난 것만 그렇잖아요. 그럼 숨겨진 게 거의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말이죠, 그 종교가 이단이다 아니다 말이죠, 뭐저 못 드리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반공보다도 결국은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나는 그냥 사회만 볼 뿐이에요, MC만 볼 뿐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지금 한학자 그 총재가 재정일치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합쳐진다는 건 지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일치가 옛날에 그죠 뭐 신석기라든지 그죠 부여 옥조 동해 이런 나라 나올 때 뭐 재정일치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죠 몇천 년 전에도 되돌아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현대 정치 입장에서는 뭐 역사적 퇴행을 종교적으로 정당한다라는 말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일교 사태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샤넬백이라든가 아니면 고성동 후보가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말로 역사적 퇴행이라고 봐야 되고 단순히 한두 명 혹은 한두 명의 권력자들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아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아마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여기에 대해 처벌하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형태의 종교와 정치의 부당한 결탁이나 아니면 이제 역사적 퇴행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내를 채워줄 간편한 지식 자, 그 한학제 나는 처음에 진짜로 한 분을 잘 아시는 분인가 생각했어. 아, 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많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왜냐면 모르니까 나이 우리는 가평 가다가 이렇게 좀 궁전처럼 있으면 저기가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있던 곳이래. 와, 잘 지어놨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쵸, 저희들이 뭐 그런 분을 알아요. 근데 맞죠, 그죠? 그 통일교에서는 그 한학자 그 사람을 이제 그 참 어머니라고 한다고 그러고 문선명 씨는 또 참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 참부모라는 교리는 또 이게 뭡니까? 이제 이 문선명의 그 교리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성적인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을 하려면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이고 그러면 그 거룩한 결혼을 하는 거룩한 뭐 신부는 한학자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참 아버지가 문선명이 되고 참 어머니가 이제 한학자가 되고 그래서 참 부모 밑에서 영적으로 양자가 되거나 그다음에 그 결혼을 해서 자녀처럼 역할을 감당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통일교는 집단 결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통일교는 저렇게 뭐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 그럼 통일교는 통일교 사람들끼리 네네네. 결혼하는 걸로. 왜냐하면 통일교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은 통일했네요 일단. 그렇죠. 나는 그냥 사회만 볼 뿐이에요. MC만 볼 뿐이에요. 예.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결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지금 한학자 씨가 머물러 있는 곳이 가평의 그 이렇게 국도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왁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긴가 봐요.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예. 지나갈 수만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평 거기가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신정일치국가의 수도와 같은 청와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이제 추종자들한테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때는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빨리 구원을 받으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교리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2012년에 문선명이 죽고 나서 통일교 내에서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학자가 이제 새로운 교주가 되면서 신정일치국가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쪽으로 많이 바뀌게 돼요. 실제로 거기 그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도 막 몸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 불법인데도 그걸 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지상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세속의 어떤 부정한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해체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이게 통일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체를 확장해 왔고 지금의 부를 축적해 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정치적 권력 혹은 권력 가지고 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과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부정청탁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지금 말이죠. 뭐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좀 그죠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료 요만큼 받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쓰는데 그렇죠. 아직 말이죠 특정 종교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는 말이죠 불교에서 산사음악회 부르면 가야 되고 뭐 크리스마스 기도지 말이죠 음악회 교회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저 아는 선에서 캄보디아 사람인데 그분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1,800억 정도 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말이죠 화두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러면 참 그저 다들 잘 지어요. 뉴 파라다이스 이런 느낌 나는데 저도 한번 따라가자. 네. 먹을 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목사들을 아무나 이렇게 막 시켜줍니까 목사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간 중에서 어디라고 야 어렵네요. 아니 왜냐면은